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가는 제 옆에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 정한수가 있었죠. 그는 제게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 우리 한수가 좋다면 어쩔 수 없지. 시누이도 시어머니 못지않았어요. 저에게 말을 걸 때마다 콧대 높은 말투로 깔보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도 항상 저를 지켜주려 했어요. 그 모습이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신혼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집들이는 언제 하냐며 찾아오셨거든요. 어머님,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정리에 그렇게 오래 걸려? 내가 너 나이 때는 시집 와서 바로 다음 날부터 시부모님 모시고 살림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해. 그렇게 시작된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돕는 건 기본이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하녀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어요. 청소를 시키고 음식에 트집을 잡아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죠.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 생신상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단지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싱크대에 버리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해오라고 했죠.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자주 겪었어요. 시누이도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저를 괴롭혔어요. 명절 때는 차례상을 혼자 준비하게 하고 친척들 앞에서 저를 망신주기도 했어요.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지만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아주곤 했죠. 어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진 것이라며 자신이 잘 말해보겠다고 위로했어요. 그의 따뜻한 말에 힘을 얻으며 저는 견뎌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을 알게 됐어요. 임신이었죠. 남편은 당연히 너무 기뻐했고 저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어요. 아들을 강요했죠. 저는 그저 건강한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어요. 제가 먹는 음식, 하는 행동 모두 감시하듯 지켜보셨죠. 쟤는 입덧도 없어? 아들 가진 사람들은 입덧이 심하다던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고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시어머니의 실망한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마침내 우리 딸 유정이가 태어났어요. 귀엽고 예쁜 아이였죠. 남편은 딸바보가 되어 유정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유정이는 그저 아들이 아닌 아이일 뿐이었어요.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해. 유정이가 태어난 후에도 시집살이는 계속됐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둘째를 빨리 가지라고 강요했어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한수야, 여유 좀 있음 한 200 정도만 보태라. 남편은 당황했어요. 엄마,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무슨 일인데요? 네 동생이 해외여행 간다는데 내가 해주고 싶어서. 너희도 돈 좀 보태.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유정이 교육비에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시누이 여행비를 대주라니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남편은 매달 어머니께 생활비로 50만 원씩 보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생활이 어렵다며 도와달라고 하셔서 시작된 일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시누이의 온갖 사치품을 사주고 계셨어요. 가방, 옷, 화장품. 심지어 시누이 친구들과의 여행비까지요. 그러시니 항상 돈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셨죠.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계속 드렸잖아요. 이번엔 정말 어려워요.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께 거절의 뜻을 비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뭐? 그깟 돈 200만 원이 없어? 제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지? 시어머니는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참았어요. 여보, 미안해. 엄마가 점점 왜 저러시는지. 다음부턴 내가 더 단호하게 이야기할게. 하지만 그 다음은 금방 찾아왔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는 또다시 돈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남편도 점점 지쳐갔어요. 그래도 그런 시집살이 속에서도 저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유정이가 고열로 아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소아과에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폐렴이라며 바로 입원시키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유정이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큰 병이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해서 링거를 꽂는 유정이를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작은 손등에 주사 바늘이 꽂히고 고열에 힘들어하는 모습에 밤새 눈물을 훔쳤어요. 입원 다음 날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정이의 상태를 물으시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시어머니 친구들이 온다며 음식 준비를 도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 중이라는 제 말을 무시하고 요즘 병원은 좋아서 금방 나을 거라며 하루쯤 병원을 비울 수 있지 않냐고 하셨어요. 너무 황당했지만 아픈 아이 때문에 정신없는 상태라 일단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남편은 화가 나 보였고 직접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설명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이가 심한 고열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제가 갈 수 있냐며 토요일에는 자신도 병원에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다음날 오후 병원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듯이 저를 데리러 왔다고 했어요. 내일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오늘 저녁에 장을 봐야 한다면서요. 유정이가 아직 열이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며 아이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남편을 키울 때는 40도가 넘는 열이 나도 일 때문에 병원에 한 번 못 데려갔다며 그래도 잘 컸다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유정이의 링거를 보더니 하루 정도는 빼도 되지 않겠냐며 간호사에게 말해보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희 부부가 호들갑을 떤다며 화를 내셨어요. 아이가 아프다 낳으면서 크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붉게 변했고 아이의 병을 호들갑이라고 표현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이라며 손가락질했어요. 제가 남편을 가족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아픈 아이를 핑계 삼아 도와주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말에 유정이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고 작은 몸이 링거줄을 당기며 떨리는 모습을 본 남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아이의 아픔을 핑계라고 표현한 것에 심한 분노를 표현했어요. 딸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아내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시어머니는 폭발했어요. 남편을 배은망덕하다고 몰아세우며 다 큰 아이가 감기 걸렸다고 난리라며 자신 같으면 진작 집에 데려가고 병원비도 아까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남편에게는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의 행동을 참을 수 없다고 털어놓았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아픈 딸까지 그렇게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시누이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죠. 내일 결혼식인데 축의금은 넉넉하게 준비해라.
시누이의 결혼식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30만 원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축의금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준비한 그 금액에 불만을 표시하며 제 한복을 잡아당겨 찢기 시작했어요. 거지 같은 것이 내 딸을 무시해? 라는 말과 함께요. 그 순간 남편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제지했어요. 저는 자신의 아내이자 유정이의 엄마이며 저를 모욕하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죠. 시어머니가 놀라는 표정으로 항의하자 남편은 더욱 확고하게 말했어요. 김미정 씨 엄마고 뭐고 이제 손절합니다. 저는 제 가정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매달 보내오던 50만 원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시어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생활비가 끊긴다는 현실에 당황했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처럼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자신도 이제는 자기 가정을 위해 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어요. 몇 주 후 시어머니가 찾아와 생활비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를 탓했지만 결국 남편의 확고한 의지 앞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매달 보내던 50만 원도 중단했고 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그는 오히려 저에게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과도한 기대와 통제 속에서 자라왔고 결혼 후에는 저까지 그런 고통을 겪게 한 것이 더 미안하다고 했어요. 몇 주 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찾아왔어요. 생활비가 없어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자립해야 한다며 다른 어머니들처럼 일자리를 찾거나 복지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며 화를 냈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정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유정이는 쑥쑥 자라고 우리는 둘째도 가졌죠. 둘째도 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죠. 남편은 고민했지만 결국 병원을 찾아갔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기다렸어요. 늦은 밤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해요. 연락이 끊기고 혼자 살게 되자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결국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생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잘해준 시누이는 결혼 후 연락도 잘 안 했다고 해요. 특히 두 손녀딸을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엄마를 용서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깊이 생각한 끝에 미움을 간직해봐야 좋을 것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깊이 관여하는 것은 원치 않았고 돈 문제로 우리를 이용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몇 가지 조건을 걸었죠. 우리는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금전적 요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정말로 달라져 있었어요. 두 손녀를 처음 만나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지는 않지만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전과 달리 자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 부부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며 우리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어요. 가끔 힘들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오히려 그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손절합니다 라고 했던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준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우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가끔은 시련이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시 울타리를 넘어서야 진정한 행복의 정원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